안녕하세요. 클매지기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지금 여기는 날씨가 흐린데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드디어 첫 우편 사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휴대폰 번호도 안 적으시고 또 인증도 안 하신 분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어도 소개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실 때는 꼭 저희가 참여 인증 링크 보낼 수 있는 휴대폰 번호 기재해 주시고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 인증 미리 하기 클릭하셔서 인증 부탁드립니다. 인증 양식 안에 컨텐츠 활용 동의,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서 그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편으로 보내주신 사연 중에 경상도 산천에서 온 사연이 있는데 이게 주소밖에 없고 또 참여 인증도 아직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는 오늘 못 드리고 잘 간직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 꼭 홈페이지 통해서 참여 인증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총 6개 사연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중에 4건은 이번 한 주간 받은 따끈따끈한 사연이고요. 그리고 2건은 첫 주에 보내주신 사연 중에 제가 다시 선정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사연이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벤트가 끝나는 7월 초까지 사연이 소개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사연도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중에 시간 관계상 일부 요약 편집한 점 알려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이혜리님의 사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생각이 나는 여행은 제가 20살 때 간 첫 해외여행입니다. 벌써 6년 전이네요. 마카오와 홍콩 2곳을 가는 여행 일정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던 친언니와 일정을 잡다 보니 추석 연휴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홍콩은 덥고 습한 나라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때 유행하던 한복 입는 여행을 하겠다며 여름 한복까지 바리바리 싸서 떠났습니다.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죠. 습한 곳은 기온이 내려가면 엄청 춥더라고요. 너무 춥고 정신이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나니 저는 열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로 페리에 올라타서 홍콩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당시 홍콩은 홍콩 독감이 유행하여 민감한 시기였죠. 여행을 잘하지 못하는 저는 언니 뒤에 붙어서 입국 절차를 기다리다 열이 감지되어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언니는 입국 도장을 받고 게이트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첫 해외여행에서 외국인들과의 대화 시간,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이 왔지만 저는 한국어만 할 줄 알았죠.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더듬더듬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My sister can speak English. 한 10번쯤 반복하니 뒤에서 들리는 언니 목소리. 답답한 직원들이 제 여권을 들고 언니를 찾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언니를 통해 단순 감기이며 바로 병원에 가겠다는 약속과 인적 사항을 적는 서류를 내고 저는 홍콩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하양 공간을 떠나 홍콩 시내로 나오니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서 약국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놀라서 울었더니 저는 더 열이 펄펄 나고 언니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감기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영어가 안 되던 그 행위는 뛰어다니며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자 직원을 찾아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나가는 3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영어를 할 줄 아느냐며 물어보시는 것 같았는데 그 따뜻한 모습에 저는 홍콩이 너무 멋진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성분은 편의점에서 약 효과가 있는 사탕을 구해주며 우선 이걸 먹고 내일 아침 약국으로 가라며 친절히 문 닫은 약국을 데려다주며 위치까지 알려주셨죠. 다음날 열이 내려 병원에 갈 일은 없었지만 지금도 그 고마운 모습이 생생해요. 여행이 끝나고 홍콩 야경도 바울 성당도 보지 않았다는 걸 안 엉망진창 여행이었지만 그렇기에 더 재밌게 다시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시위에 코로나까지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인 홍콩, 꼭 그 좋은 사람들을 위한 좋은 결과가 되기를 멀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 아픈 상황이 끝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귀여운 글씨체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써 내려가 주신 손글씨 편지 사연이었습니다. 이 편지지에 막 생화도 예쁘게 붙여주시고 해서 제가 이거 받아보고 그냥 웃음이 났어요. 맞아요. 여행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막 멋진 곳들을 방문한 것도 기억에 남겠지만 그거보다 그 여행지에서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 생각이 또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감동적으로 들었던 사연이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사연은 황상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철이 없었죠. 공중 그네가 좋아 클럽메드로만 휴가를 갔었다는 게. 4년 전 이맘때 처음으로 푸켓 클럽메드를 엄마와 함께 휴가를 즐기러 갔습니다. 아무래도 올 인클루시브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게 다 포함이라 엄마랑 휴가를 즐기기 딱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액티비티가 많다는 점도 매력적이었고요. 첫날부터 요가, 파워워킹, 댄스 등 열심히 액티비티에 참가했습니다. 물론 엄마도 함께요. 어린아이부터 부모님들까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세상 친절하고 부침성 있는 지오들과 같이 액티비티를 즐겨서 더 재미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본 공중그네 체험을 하고 세상에 이런 액티비티도 있다니 공중그네에 푹 빠지고 말아버렸죠. 하필이면 마지막 날 공중그네를 체험해서 한 번밖에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중그네를 타던 그 짜릿한 쾌감과 기억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휴가도 클럽메드로 정했습니다. 중국 사냐 클럽메드에 도착하자마자 첫날부터 당연히 공중그네를 즐겼고요. 3일간 공중그네로 만족하지 못해서 1개월 반 후에 말레이시아 체러팅 클럽메드로 또 떠나고 말았죠. 역시나 첫날부터 공중그네를 하러 갔네요. 물론 공중그네 말고도 세일링, 트리탑 챌린지, 양궁 등 다른 액티비티도 많았지만 공중그네는 뭐랄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액티비티였어요. 그 이후 저의 휴가는 클럽메드가 1순위가 되었답니다. 네, 공중그네에 푹 빠지신 클럽메드 고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클럽메드 가서 공중그네라는 걸 알았고 또 공중그네를 처음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근력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거는 동작까지는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저 한 10번은 했던 것 같은데 못했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였지만 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중그네 하러 여러 곳에 클럽메드를 가실 정도면 되게 다양한 기술을 이미 구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세 번째 사연은 차현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눈물나게 환상적인 길리섬과 발리 여행. 몇 해 전 좋은 기회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로 한 달간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 연수생은 중국인 4명과 나까지 5명이었다. 서로 짧은 영어로 깊은 대화는 어려웠지만 함께 지내다 보니 가까웠는데 연수 교육이 일찍 끝나는 날이나 주말이면 우버를 타고 가까운 쇼핑몰도 가고 무더운 날이면 마을의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를 즐기기로 했다. 연수 3주차 연수원의 배려로 6일 정도 자유 일정이 주어졌고 우리 5명 만장일치로 발리행을 택했다. 우리는 롬복섬과 발리섬 사이에 있는 길리섬을 거쳐 발리섬을 가는 일정으로 계획했다. 배를 타고 도착한 길리 트라왕안섬은 내가 평소 상상하던 낙원 그 자체였다. 2017년 방영된 윤식당 시즌1을 촬영한 바로 그 섬이다. 그곳에서의 추억이 떠올라 윤식당을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었다.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길리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인 트라왕안에 머물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며 2시간가량 섬 자전거 일주를 했던 때다. 라이딩 도중 눈앞에 펼쳐졌던 환상적인 바다와 푸른 향기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다. 자동차 대신 마차가 다녀 당나귀 분변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침마다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 바다는 그 냄새마저도 잊게 해줬다. 그리고 매일 밤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한데 모여 흥이 넘치는 축제가 이어져 즐거웠다. 길리섬에서 3일을 보낸 후 아침
배낭 여행객들과 뒤섞여 모래사장에서 도보로 여객선을 타고 발리섬을 향했다. 수라바야와 길리섬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지만 발리섬은 힌두교도인들이 대부분이라 신비한 형태의 힌두교 사원과 발리인들의 생활 풍습은 또 다른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숙소 인근의 꾸따비치, 다양한 액티비티와 음식들, 특히 이슬람 교도가 많은 수라바야에서 먹지 못했던 돼지고기 요리인 바비굴링이라는 바비큐도 먹을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산소를 주입해주는 헬멧을 쓰고 바닷속을 걸어다니는 일명 시워커라는 액티비티다. 사전 교육 때 바닷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양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두고 흔들라고 했는데 초입부터 공포심을 느꼈고 손에 식빵 조각이 쥐어지자마자 시꺼먼 물고기 떼가 나에게 달려들 때는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양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고 마구 흔들어대도 소용없었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사히 마쳤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스쿠버 요원이 찍어준 사진을 보며 내가 매우 즐거워 보인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독서, 연애, 그리고 여행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특히 나는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고 지금처럼 그 여행지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행복해지고 싶다. 네, 지금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님께서 여우 조연상을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화제인데 마침 또 윤식당 촬영지였던 길리섬 여행기가 사연으로 들어와서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사연이었고 저도 뭐 출장차, 여행차, 발리는 많이 가봤는데 길리섬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니까 정말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사연은 손영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손영희입니다. 저에게는 질병 아닌 질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소에 대한 기억력이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금 결혼 11년 차로 신랑이랑 연애 시절을 얘기하다 보면 정말 미안해질 정도예요. 갔던 곳을 다시 가도 기억을 잘 못해요. 마치 처음 간 곳처럼 오 여기 좋다를 연발합니다. 신랑은 그럴 때면 면박을 주죠. 우리 여기 왔었는데 라면서요. 그런데 클럽메드 여행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클럽메드 발리를 처음 갔을 때 알못인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섬 전체를 리조트화 했다는 것, 그리고 마음껏 돈 안 들고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것, 또 엄청 친절하고 부침성 좋은 지오들까지. 신혼여행이 끝나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클럽메드는 최애 여행지가 되었답니다. 중간에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일본 클럽메드 이시가키를 다녀오고 나서 발리에 대한 향수가 더 깊어져 꼭 다시 발리를 가자고 신랑과 굳게 약속했고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실현시켰습니다. 클럽메드 발리 리조트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났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길, 냄새, 분위기, 모든 것이 다요.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부끄러움 많고 낯가림 많은 저와 전혀 닮지 않은 제 딸은 어딜 가도 저와 남편 이름은 모를지언정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하면 딱 알 정도로 금방 지오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신행 때 겁나서 즐겨보지 못했던 카약도 타보고 너무 예쁜 석양과 맛있는 음식이 있었던 그리웠던 해변가 식당에서 다시 식사도 해보고 그렇게 눈물 나게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클럽메드 발리로 신혼여행을 가시고 또 6살 자녀와 또다시 클럽메드 발리를 찾으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사연 중에 다시 같은 곳을 방문할 때 마치 고향에 방문하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막 생각이 났다. 이런 문구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다가도 직접 또 다시 가보면 그때의 느낌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그랬던 기분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네, 다음 사연은 5번째 사연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주차에 온 사연 2개를 연달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5번째 사연은 박한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에 살고 있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의 딸 아이를 둔 34살 아빠입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던 직원인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녁 후 교제를 계속 이어오던 중 지금의 사랑스러운 딸 아이가 서둘러 먼저 찾아오더군요. 아직 제가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의 반대 및 변변치 못한 환경 속에서 참으로 막막했지만 당장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넉넉치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딸아이를 키워오다 점점 자라나는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당당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과 이를 병행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다행히 최종 합격했고 미루고 미뤘던 결혼식도 지난 2019년 가을에 가족, 친척,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많이 늦었지만 신혼여행도 괌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딸과 함께요. 그래서 가족의 첫 해외여행이자 신혼여행을 코로나19 직전에 운 좋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경제적인 사정에 더 미룰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참으로 천만다행으로 강행했지요. 세 식구가 오롯이 함께 있는 시간도 오랜만이었고 함께 탄 비행기, 기내식, 이국적인 풍경, 냄새, 볼거리, 먹거리 모두가 신나고 모처럼 마음 설렜습니다. 여유있게 남국의 태양 아래 야자수를 그늘 삼아 멍하니 누워있는 시간도 좋았고 조그마한 크루즈를 타고 바다로 나가 빠르게 유영하는 돌고래의 물살을 느끼는 것도 좋았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섬 한 바퀴를 해안도로를 따라 원하는 곳에 쉬기도 놀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지요. 그 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세 식구는 그 추억을 잊지 못해 지금도 딸아이는 처음 가족 해외여행 간 괌을 최고의 여행 도시로 여기며 언제 또 비행기 타고 여행할 수 있을까 손꼽아 기다립니다. 네, 괌으로 초등학교 자녀와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읽는 내내 굉장히 기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많은 분들도 들으시고 힘도 내시고 또 행복한 마음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 6번째 사연은 또 첫 주차에 보내주셨던 정여주님의 사연입니다. 정여주님은 클럽메드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이대로 읽어드릴게요. 소중한 클럽메드에게 안녕, 나는 클럽메드 여행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클메 부부 부인이야. 가장 잊지 못할 일은 첫 여행지 빈탄 빌리지에 여행 온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한 거지. 15년 전에 여행 갈 때 빈탄 리조트에 온 한국인이 몇 명 없었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금의 남편 외에 한 팀 정도 더 있었어. 리조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대기하는 중에 우연히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됐고 지호와 함께 찍은 마지막 단체 사진을 교환하기 위해 만남이 인연이 되어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가족 모두 클럽메드로 여행 다니게 되었어. 빈탄은 에메랄드빛 타일이 깔린 메인 수영장이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지. 그리고 해양 스포츠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갔을 땐 모리셔스와 남아공에서 온 에너지 넘치는 지호들과 함께 즐거운 이벤트로 추억을 많이 만들었지.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부모님, 아이들까지 10명이 되어 발리, 푸켓, 체러팅, 사냐 등 클럽메드 빌리지로 여행을 갔었어.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고 있어서 너무 아쉽고 더욱더 가고 싶어. 우리 부부에게 클럽메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려웠던 순간마다 클럽메드에서 여행하며 즐거웠던 많은 추억들을 남편과 이야기하고 사진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어. 네, 클럽메드에서 남편을 만난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클럽메드에서 만나셔가지고 결혼하신 분의 사연을 첫 주 방송 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특이하게 리조트 내에서 뭐 액티비티 하다가 만나신 게 아니고 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얘기를 나누게 되셔서 지금까지 15년간 인연을 이어오셨다니까 역시 사람 인연은 정말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6개의 여행 사연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개된 사연자 6분께는 이쿠나 클럽메드 에코백 타올 세트 보내드릴 건데요. 4월 한 달간 사연 소개되신 분들은 5월 첫 주에 일괄 배송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클럽메드 사연, 클럽메드 아닌 사연 또 반반 정도 읽어드렸어요. 근데 클럽메드 사연 아니어도 되는 거 이제 아셨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요.